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29회 예고 고려와 거란의 무기와 전술 분석 고려의 압승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30회 예고 현종 최질이 난 진압 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함께 섬멸하다.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음력 1015년 3월 14일 현종은 서경성 장락궁에서 열린 연회에서 19명의 무관을 죽임으로써 기문 최질의 난을 4개월 만에 수습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주살한 19명의 가족들까지 멸해야 했으나 현종은 그 가족들은 한 명도 처형하지 않았죠. 기문과 최질의 아들 및 친형제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향후 등용문을 막아버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관대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종이 승려 생활을 해서 살생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현종에게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는데요. 현종은 바로 몇 년 전에 전대 국왕이었던 목종이 무신 강조의 정변으로 시해당하는 걸 직접 눈앞에서 목격했죠. 따라서 현종이 최질과 기문의 가족들을 죽이지 않은 건 정말 관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기문과 최질의 난을 진압한 현종은 무관에 대한 예우도 개선하여 전몰자에 대한 예우도 높여주고 거란과의 전쟁 중 전사자에 대한 보상도 늘렸으며 공이 있는 군사들 2,500명의 관급도 높여주고 포상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당연한 조치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당시 고려의 재정이 안 좋았던 걸 감안하면 리스크가 매우 큰 대대적인 조치였고 무신들이 4개월간 그렇게 횡포를 부렸지만 군인들의 공을 인정하고 무신에 대한 대우를 격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기문과 최질의 난이 있고 5일 뒤 고려에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현종이 난을 진압한 직후인 1015년 3월 19일 거란은 흥화진 옆에 있는 용주를 공격합니다. 거란은 고려가 혼란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한 건데요. 용주는 고려에서 1014년에 새로 쌓은 성으로 고려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방어선을 강화하고 있었죠. 거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용주를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거란이 침입한 그날 여진 해적들도 배 20척을 거느리고 구두포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3년 전처럼 대규모 침략은 아니었으나 거란군 여진 해적이 같은 날 공격했다는 건 뭔가 이상하죠. 현종은 이처럼 기문과 최질의 난을 수습하자마자 큰 전쟁을 벌여야 했고 이렇게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군인들의 월급을 횡령하고 기존처럼 낮은 대우를 해주면 군인들의 칼과 창이 적군을 향할지 현종에게 향할지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결국 현종의 관대한 조치는 고려의 재정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렇게 뒷수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2차 무신 반란의 가능성마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그런 관대한 대책을 내놓자 기존의 문신들도 반대하지 못하고 현종의 의견을 따랐죠. 그리고 그런 현종의 관대한 조치 때문에 현종은 거란과 여진 해적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리고 더 대담하고 놀라운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기문과 최질의 난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15년 4월 11일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다시 강동 6주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거란은 공격과 외교적 협상을 동시에 하는 수업을 썼는데요. 거란은 현재 고려가 내부도 혼란스럽고 양면 전선까지 열리니 이번만큼은 강동 6주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겠죠. 하지만 현종은 이미 내부적으로 무신들을 진압하고 외적을 물리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신으로 온 야율 자충을 억류해 버리조이를 통해 현종은 거란에게 우리 고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토를 수호할 것이며 거란이 다시 한번 침략하면 전쟁만 있을 뿐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인데요. 한편 야율 융서는 고려의 사신으로 보낸 야율 자충이 억류되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분노한 야율 융서는 바로 다음 작전을 실행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고려-거란 전쟁 30회 예고 현종 최질이 난 진압 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을 함께 섬멸하다. 인문학 처세술이란 영상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현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나열을 넘어서
현대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과 배울 점을 제공하며 그의 전략과 처사는 위기 관리 리더십 그리고 대내외 정책의 균형 잡힌 실행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현종은 내부의 반란과 외부의 침략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동시에 관리해야 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종은 내부적으로는 반란을 진압하면서도 관대한 처사로 후일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했고, 외부적으로는 거란의 침략에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주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현종의 리더십은 그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결정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면서도 단호했으며, 이는 효과적인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리더는 위기 상황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현종은 이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종의 사례에서 우리는 대내외 정책을 균형 있게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루면서 동시에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직면하는 과제입니다. 현종은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외부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유연성과 강경함의 조화. 현종의 대응 방식에서 우리는 유연성과 강경함을 적절히 조화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관대함을 보이면서도 외부적으로는 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현대 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는 대내외 문제에 대응할 때 필요한 유연성과 강경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현종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관리, 강력한 리더십, 대내외 정책의 균형 잡힌 실행, 그리고 유연성과 강경함의 조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현종의 사례를 통해 배운 이러한 교훈들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